10분이면 됩니다. 10분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좀 간략하게 얘기한 부분들은 뭐냐면 교통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이거는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이거 얘기하면 뭐 단위에서까지 제가 얘기 적용을 시켰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세상이 오지 않았어요? 그게 불과 어떻습니까? 엄청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1700년대 있잖아요. 1700년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지금에 있는 오늘날의 자동차 맞죠? 오늘날의 기차, 오늘날의 뭐 비행기, 오늘날의 로켓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썼을까? 이거 여러분들 보십니까? 말 타고 다니셨죠? 여기서 말 타고 제주도까지 제주도나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날 며칠 걸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마 타고 다녔죠? 교통수단이 옛날에 쓰던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뗏목. 물 위에서는 뗏목. 그죠? 아니면은 좀 더 나으면 마차. 또 나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돛담배. 이게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오기 전에 썼던 교통수단이었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1차 산업혁명을 이끈 게 증기기관이죠. 이 증기기관을 보게 되면은 산업 당시에 물의 힘을 빌려서 운전했던 것, 증기를 발생을 해서 그 증기 힘을 갖다가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바퀴를 굴렸죠? 굴리게 한 다음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로 인해서 산업화를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기기관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기차, 오늘날의 GTX, 오늘날의 하이퍼루프 이런 것으로 진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옛날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증기기관과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이제는 발명이 되었는데 내연기관 오늘날의 가솔린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내에서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발생을 해서 가솔린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전환이 돼가지고 바퀴를 굴리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화 시대를 끌어가면서 만들어진 게 자동차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진화해서 오늘날의 자동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진화해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이런 차가 나온 거예요. 맞죠? 오늘날의 이제 비행기가 좀 더 진화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교통수단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KTX, 크루즈 맞죠? 오늘날의 전철, 기차 이렇게 해서 점점 진화를 한 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1700년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도죠. 2020년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1700년대에서 1900년대, 2000년대 아닙니까? 불과 200년 전 얘기예요. 2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뗏목 타고 마차 타고 말 타고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증기기관차와 어떻습니까? 내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가 운전을 해야죠. 맞죠? 비행기도 우리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자동차가 나오면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자동차네. 자, 이거 사진인데요.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능이 뭐냐면 드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드론 있죠? 요거 다 드론 기능을 갖추어서 플라잉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이제는 곧 상용화가 됩니다. 자율주행차, 뭐 플라잉카, 어떻습니까? 하이퍼루프. 잘 볼게요. 이 하이퍼루프는 있잖아요. 이 하이퍼루프는 이게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진공 상태 안에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겠죠. 저항이 없어서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속 1280km로 가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보니까 서울과 부산은 15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네요. 15분 만에. 자, 여러분들 지금 KTX 타고 가면 얼마 걸리나요? 서울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리죠? 2시간 반이 앞으로는 뭐로 단축이 된다? 15분. 완전히 혁명 아닙니까? 교통의 혁명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거 타고 다니면요 서울 부산이 우리 집보다 더 가까워요. 이분들이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외에 자기 부상 열차,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택시, 이제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자, 웨어러블이니까 이 웨어러블은 뭐냐면 몸에 착용하는 뜻이에요. 몸에 착용하는 로봇가 있어서 발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발 로봇. 맞죠? 팔이 없으신 분들은 팔 로봇을 몸에 장착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팔 기능을 하고 로봇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없으신 분들은 눈을 달아주시고 몸에 착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로봇가 그 일을 대행을 해준다는 거죠. 이분들이. 맞죠?
그러면서 기타 교통은 뭐 트램, 기차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거예요. 레일 위를 달리는 전차가 트램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트램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노면에 레일이 깔려져 있어요. 레일이 깔려져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게 이 지하철 전철이 이제 일반 도로로 가는 전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모노레일 이런 것들 우리나라 현실에도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거 현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과 그다음에 친환경까지 도입을 해서 만들어진 이 과학 기술이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뭐 드론 이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술들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현재보다도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면 새만금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맞죠? 자, 볼게요. 궤도를 달리는 무인 택시가 있네요. 지금 위에 창공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있어서 그 하단에 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는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위에 레일 위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서 2명이라든지 5명,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교통이 막혀요, 안 막혀요? 차가 안 막히죠? 막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돌리는 거 그냥 여기서 딱 쓰면은 어떻습니까? 타고 아니면 가고 그러니까 차가 막힐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궤도를 달리는 무인 택시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너무 차량이 막히고 하니까 공중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통의 혁명이 벌어질 건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는 뭡니까? 미래형 도시,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 도시 있잖아요. 스마트 도시에는 이런 기술들이 어떻습니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런 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어디냐면 미래형 도시가 어떻습니까? 미래형 도시라고 하는 새만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만금에 조성이 되죠? 여기가 지금 바로 옆에가 신항만이에요. 신항만 바로 옆에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수변 도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착공을 해서 2023년도, 24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해서 달리게 되겠죠? 수용 인원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규모는 한 2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평 정도 규모의 수용 인구 한 2만 명 정도 거주하게 될 텐데 그 안에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그런 교통에 대한 미래형 교통 혁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새만금은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만금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모든 교통 기술 혁명이 어디에 도입이 됩니까? 새만금에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과거를 보지 마라 이거야. 과거의 땅값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흐름을 보지 말라니까요. 새만금은 새 시대이고 새 미래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새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새만금이다. 여기는 새롭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강북과 강남이 있었고 강남이 새로 출현하면서 땅값을 리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곳이 등장하고 새로운 곳이 등장을 해서 가격을 선도하고 리더를 해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새만금은 개발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기존에 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 교통망들이죠. 뭐 제로 셔틀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뭐 대형 버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현재에 있는 교통과 그리고 미래의 어떤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새만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자율주행 어떻습니까? 거기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군산에 들어가잖아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전기에너지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새만금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앞으로 쓰는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뭐든지 뭐에 움직여지냐면 전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활용성이 점점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전기를 생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새만금은. 맞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전기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런 전기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제품과 교통에 대한 혁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데가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만금 시적으로 있잖아요. 또 새만금의 수변 바다에 뭐가 있냐면 위그선이 있어요. 이거 위그선이에요. 혹시 위그선 타보셨나요? 저도 아직은 못 타봤어요. 요거 위그선 한번 타고 있잖아요. 바다 위를 한번 쫙 한번 날아보고 싶어요. 바다 좀 약간 떠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위그선인데 이것 또한 시속이 200km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엄청 상당히 빨리 바다 위를 달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위그선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제주도 위그선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새만금에 이런 바이모탈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육지를 가다가 자동차가 됐다가 기차가 됐다는 거예요. 기차가 됐다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됐다가 자동차로 가다가 트레일이 만나면 트레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분들이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바이모탈 트램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새만금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미 추진이 된 것은 뭐냐면 어디 됩니까? 청라신도시 있잖아요. 현재 이제 인천에 청라신도시에는 이미 도입이 됐어요. 이미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교통망들이 어디에 도입이 되냐면 새만금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썼던 것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교통혁명이 돌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래형 교통수단 있잖아요. 그런 교통수단이 어디에 다 집적이 되냐면 새만금에 집적이 된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새만금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동네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만금은 물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전에 부산이 물을 끼고 저렇게 크게 성장을 한 것처럼 지금 전라권에 저렇게 물을 끼고 있고 저렇게 개발 잠재력이 큰 데는 새만금만 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부산만큼이나 수변도시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 주변의 위성도시까지 나중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만금은 광역시로 끝날 게 아니라 특별시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